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오늘은 몽골 제국 명참모 야일처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일처제는 몽골 제국의 정치가이며 명참모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야일시 즉 거란 황족 출신입니다. 하지만 거란은 북중국을 지배하면서 지배층은 대부분 한화됐다고 합니다. 야일처제도 한화된 거란이었습니다. 즉 거란이라기보다는 중국인의 정체성이 더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거란은 1125년 금나라와 남색의 협공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거란인들 다수는 금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야일처제의 집안은 거란족의 황족 출신이지만 이렇게 금나라에 출세하고 있었습니다. 처부와 아버지는 모두 금나라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야일처제도 금나라에서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상서성의 하급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1214년 금나라의 정도 베이징 몽골군에 함락되었습니다. 야일처제는 금나라 개봉으로 수도를 옮겨가자 중대에 남은 그는 야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인 시절 몇 년간 불교를 공부하였습니다. 1218년 징기스칸은 그를 참모로 삼았습니다. 이어 1219년 징기스칸의 중앙아시아 원정에도 같이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원정에서 야일처제는 징기스칸에게 여러 개의 계책을 냈고 그 계책이 몽골군을 연전연승하면서 징기스칸의 최측근이 될 수 있었습니다. 1227년 8월 25일 징기스칸이 죽었습니다. 사람털리가 2년간 섭정을 하여 임시 대칸이 되었습니다. 쿠르타에서 오고타의 대칸이 선출되었을 때 이때 야일처제의 업적이 컸다고 합니다. 이후 야일처제는 오고타의 대칸 등극을 도운 신임을 바탕으로 몽골 지역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오고타의 칸 3년 원나라는 당나라를 모방해 중서성을 세웠고 야일처제는 제상인 중서성 임명되었습니다. 이때 야일처제는 여러 계획을 냈다고 합니다. 모두 원사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절하는 법을 확립하고 분신 관계를 분명히 할 것, 유교를 진흥하고 문의를 정리해 나라를 다스릴 것, 학살을 자제하고 백성과 그 재산을 보호할 것, 관리를 바로 임명하고 고리대를 폐지할 것, 천하를 공정하게 다스릴 것 등등입니다. 오고타 칸이 붕어하고 항우 테레게네가 섭정을 하였습니다. 테레게는 오고타의 충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자신의 측근들로 몽골 제국의 지도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야일처제는 실각했고 그의 실망을 중대에 들었다고 합니다. 쿠빌레이 칸 원나라 문정 야일처제가 원나라의 기틀을 확립한 업적을 기려 그에게 광령왕이라는 자기와 문정이라는 시호를 추종하였습니다. 베이징에는 그의 사당이 있었으나 명나라 시기에 원나라 청선 작업을 일하면서 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일처제가 징기스칸에게 이익된 과정은 흥미롭습니다. 당시 야일처제는 연경 지금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이 몰려오자 처제의 두 형은 도망을 갔습니다. 야일처제는 태연한 얼굴로 독서를 하거나 자선을 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도시가 몽골군에게 함락된 후에도 전혀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징기스칸은 그에게 흥미가 생겼습니다. 들어오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정복된 자들의 입장에서 가히 마왕이라 부를만한 징기스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징기스칸에게 늘 올바른 말을 선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초에 징기스칸이 나를 따르면 거란의 원세를 확실히 갚아주겠다고 말했을 때 조상이 다 금나라에서 별세를 했는데 이제 무슨 원수라고 복수를 하겠습니까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몽골족과 거란족은 먼 사촌, 먼 친척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깐깐한 데가 있고 철저하여
자신에게도 엄격하겠다고 합니다. 근거 없는 모함을 받아 포박당이 오코타의 칸에 끌려왔을 때 그게 당치도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오코타의 칸이 그걸 풀어주려고 했으나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잡혔을 것인데 아무 해명도 없이 풀어주려고 합니까 하고 맞섰다고 합니다. 당시 몽골족들은 전쟁과 정복에 탁월했지만 통치 기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줄 처제가 세운 업적은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업적이 있지만 특히 눈에 띄는 업적은 군나라 수도 변경, 함락시 기관인 몽골 원칙을 뒤집어 엎은 것이었습니다. 호라즘 왕국에 관해서 알 수 있듯이 몽골은 원정 중에 저항한 적에 대해서 일체의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를 처제는 칸에게 모든 항박하지 않는 자를 죽이 없애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몽골은 금나라의 문물과 군사기술을 성공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고 이후 남성 정벌 때 양양성 공방정 등에서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문화나 학술 발달에 도움이 되었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못하는 학문이 없었으며 청명하고 간략한 성격으로 죽었을 때 집에 가보니 책들만 있었고 금은부와 같은 거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은 후 유목민들에 맞지 않고 한족에 맞는 정책을 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캐릭터는 거의 대부분 묻혀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인간하기 전에는 몽골은 세금도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세 제도를 확립하고 자연스레 산더미처럼 들어오는 재물을 보고 오코타의 칸이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가 정교를 구했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게 몽골군이 계획 중에서는 중국을 정복하면 중국인들을 모두 죽이고 농경지를 육목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를 모두 없앴다고 합니다. 명훈과 일하는 오코타의 칸과 나는 다음과 같은 대화와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오코타의 아버지께서 대제국을 넘겨주셨어. 나는 그것을 지켜야 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한 가지 해로운 일을 제거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백성을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 기준을 불합리한 것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징기스칸에게 등용인 몽골 사람도 아닌 외부 인사인 야를 처제가 하루아침에 징기스칸에게 중용을 받았다 시기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활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은 늘 자기를 활삼씨를 뽐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야를 처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인가 만들어낼 줄 모르는 사람은 쓸모가 없다. 이 야를 처제는 조금 더 화해지고 활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천하를 다스리는데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활을 만드는 사람이 말문이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삼국지연에 유비 한덕이 제갈량을 넣고 고기가 물을 얻었다 하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이 야일 처제를 얻고 나서 자기 자식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일 처제는 하늘에서 우리 가문에 보낸 사람이다 하고 잘 대우하라고 할 정도로 신이 두터웠다 합니다. 올해는 몽골 제국을 이루는데 싸움만 잘해서 전쟁만 잘해서 몽골 제국이 이룬 게 아니라 야일 처제 같은 명참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 야일 처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